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DJ 예진입니다. 오늘은 77세 한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청년 시절과 지금의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로 공감합니다.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77이 된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쟁이 막 끝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황폐했고 집집마다 가난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어스름까지 밭에 나가 일을 하셨고 집안에는 늘 형제 자매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장작불에 데워진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고 나무 장작 타는 냄새와 겨우내 저장한 곶감, 된장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때는 연탄도 귀해서 장작불이 집안의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쌀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과 함께 논두렁을 걷고 감자나 물을 캐며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부모님은 늘 저희 아이들 먼저 챙기셨습니다.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 소금물에 절인 배추, 얇은 두부 한 조각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닭 한 마리를 잡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이상 걸렸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길이 질퍽해지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고무신이나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겨울엔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매일 아침 저를 깨워 옷을 챙겨주시고 손에 간식으로 김치 한 조각이나 작은 떡을 쥐어주셨습니다. 교실 안은 난방이 거의 없어서 손과 발이 얼곤했지만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들었습니다. 책이 부족해 돌려보는 것이 다반사였고 연필 한 자루를 아껴 쓰며 공책에 빼곡히 글을 적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볼펜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연필을 다 써서 손가락으로 잡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야 새 연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이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도시로 나가 일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밭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돕거나 동생들을 챙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살이 되어 저는 조금이라도 가족을 돕고자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말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공부 더 하라고 하셨지만 집안 형편상 더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어머니가 싸주신 누런 무명옷 몇 벌과 된장, 고추장을 담아서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도 서러웠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도시에서는 공장, 건설 현장, 상점, 어디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가루 때문에 목이 칼칼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송금하는 날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늘 부모님께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는 드물었어요. 도시 생활은 치열했습니다.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기차 소리. 그 소리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자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하숙집에서는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서로 의지가 되었지요. 같은 처지의 청년들끼리 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편지가 오면 함께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귀해서 한 달에 한 번 동네 가게에서 3분짜리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도시에서의 편리함 속에서도 부모님과 함께하던 시골의 냄새와 소리, 온기와 웃음이 늘 그리웠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더욱 그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일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오랜만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밤길을 걸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흙냄새와 장작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밭을 다녀오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불을 켜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많이 야위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만져보시던 기억이 납니다. 굳은 살 투성이가 된 제 손을 보시며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지요. 손을 잡고 앉은 밥상에서 따끈한 국과 반찬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부모님은 변함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산후조리를 직접 해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손자를 보는 기쁨에 연신 웃음을 지으셨지요. 그때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고 여린 손, 따뜻한 체온, 미소와 울음소리.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안아주시던 그 순간, 그리고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돕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 느끼셨을 그 감정을 이제야 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깨달았지요. 손주를 바라보며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릴 걸, 더 자주 집에 내려갔을 걸 하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 그리움은 계속됩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지금의 제 삶은 조용하지만 행복합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밥상 위에 올리며 느끼는 작은 기쁨들. 모든 순간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밑바탕에 있었음을 느낍니다. 요즘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할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들어줍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손을 멈추고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차오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작은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유튜브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올리며 고맙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속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한켠에 소중한 기억과 감사가 쌓여 있죠.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올리며 고맙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작은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따스함, 여러분의 하루에도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DJ 예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